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관한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이제 출제 경향이랄까요? 좀 새로운 것들 몇 개가 나왔던 영역. 그래서 1년에 거의 2문제까지 깔아버리는 파트가 바로 사업 시행자에 관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은 조합에 관한 주제가 거의 한 문제 구성되다가 요즘은 조합은 조금 빈도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체 그림에 관한 부분. 먼저 수용 방식 볼까요? 공공시행자라고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공공시행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등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공공시행자. 얘들의 공통점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해서 실제 나중에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을 논할 때는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예시값이 되게 됩니다. 다만 공사자, 공공기관의 그 예시값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이런 애들을 뭐라고 그런다? 공공기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은 안 나오고요. 자, 사연이 길어서 지문에 하나 나왔었는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지방공사, 지자체 밑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SH공사 이런 것들 경기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또 바뀌었어. 겁나 길게. 하여튼 간에 그 언론 플레이 잘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자꾸 바꾸고 지랄이야. 짜증나. 경기도시개발공사 얼마나 좋아. 근데 왠지 촌스러운 느낌이 있어. 그래서 되게 멋진 이름으로 하나 바뀝니다. 나중에 심심하시면 네이버에서 경기도시개발공사 치게 되면 왠지 괜찮은 뭔가 있는 듯한 그 느낌의 지방공사 이름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방공사는 누구 밑에 있다? 지자체장 밑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지자체, 지방공사가 주로 시험 지문에 떠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또는 이제 토지공사로 대표되는 공사도 뜨게 됩니다. 국가는 안 나와요. 워낙 쉬우니까. 그래서 요렇게 믿을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나중에 수용 방식 논할 때요. 공사 이런 애들은 동의 받을 필요 없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주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편 수용 방식에 있어서 민간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되게 많은데 외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믿을 수 없는 사람, 지자체 지방공사는 어떻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란 뉘앙스 뒤에서 수용 방식할 때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환지 방식일 때 중심은 뭐가 된다? 조합이라는 것이 시행자가 된다. 조합은 단독으로 따로 얘기할 주제가 될 것이고요. 해서 조합은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나중에 설립 등기까지 있어야 성립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료 보니까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토지 소유자.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 규약이라고 하는 것. 자, 사업 시행자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논의를 전개하면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한편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됐을 때 그 내부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뭐를 규약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한편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라든가 국가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러면 시행 규정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해서 스토리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때는 뭐를 시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한다. 의미는 없어. 이걸 갖고 내지는 않는데 지난번 문제 구성할 때 지자체 어쩌고 저쩌고 규약을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유치한 것을 가지고 구성했습니다. 다시 시험 문제 포인트 답이 되는 이슈는 아닌데 별 내용도 아닌데 거슬리는 게 조합은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고 지자체 같은 공공시행자는 뭐를 시행규정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기초적인 용어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이런 게 있겠고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환지 방식일 때는 시행자가 누가 된다? 조합이 중심입니다. 근데 조합은 나중에 보겠지만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있어야지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이론상 경우의 수로서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것도 다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논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지자체 등 여러분 자료 보시면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야. 지자체 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료 보시게 되면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이런 애들이 뭐가 된다?
된다.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되게 된다. 해서 일정한 사유 등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이렇게 지자체 등이 어떻다?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도 제가 시행 규정 얘기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조합은 정관이고요. 토지 소유자는 규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지자체 등 공적인 아이들은 주로 뭐를 작성한다? 시행 규정.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 내부적인 약속에 관한 것이 바로 시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최근 문제에서 지자체 등의 범주로 아닌 걸 고르시해서 그때 나왔던 것이 바로 국가라는 것이 나왔어요. 만약에 국가가 포함되면 보나마나 법에서는 국가 등 제일 높은 놈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좀 특이했던 주제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환지 방식일 때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 조합이라는 것이 원칙적인 시행자.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바로 지자체 등도 어떻다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지자체 등도 어떻다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수용 방식에 있어서 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여기서 나중에 수용 방식에서 주로 지문에 등장하게 되는 사람은 짧은 아이, 바로 지방공사와 또 하나가 지금 지자체가 주로 이슈가 된다. 근데 지분 구성할 때 각종 공사, 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이렇게 딱 튀어나오면 아, 요거 공공기관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 근데 이 파트에서는 간간히 구성이 되는데 나중에 직접 지문엔 잘 내지 않는 파트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민간시행자, 토지소유자가 있다. 자, 한편 환지 방식일 때는 시행자, 토지소유자는 조합이 되는 게 원칙. 이런 것들은 다 맞는데 그래서 예외 파트, 지자체 등이 얻었다.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 그냥 일정한 경우에 해서 뒤를 보셔야 돼. 지자체 등이 얻었다.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지자체 등이라는 것은 지자체 각종 공사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좀 길었던 거 있었죠?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이런 애들이 바로 지자체 등에 포함된다. 작년 시험 문제 선거 출제가 됐던.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 조합은 자 정관, 토지 소유자는 자 지금 규약,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자체 등은 얻었다 시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초 중에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해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가서 자, 시행자의 변경 사유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는 더럽게 중요해요. 해서 저기다 제가 미리 메모해 놨습니다. 1심 2착이라고 메모해 놨죠.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문제 지금 자 5년 사이 2번인가 3번 답을 뽑는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 이슈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년 내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하고요. 2년 내에 삭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와 있죠. 해서 어찌어찌해서 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1년 내 뭘 해야 되는데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얘가 죽었거나 능력이 없거나 등등등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에 대응해서 2착이라고 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은 얘도 뭔가 사고가 터진 거야. 빨리 사업해야 되니까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문제 구성할 때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2착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다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도 다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심이라고 되어 있죠. 1년 내에 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건 항상 6개월 내에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자, 법조문 보시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 1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다만 점점점점점 다만 어쩌고 저쩌고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년 내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버리면 출제 오류입니다. 원칙은 맞지만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억하실 게 1심 2착이라고 하는 거. 겁나 중요해. 1심 2차 겁나 중요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게 민망한 것이 1심 2차 이런 걸 갖고 답을 뽑으면서 나머지 질문 4개를 상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얘기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머 자 사업 시행자 얘기 나오면은 그냥 1심 2착이라든가 아까 지자체 등이라든가 시행 규정 그 다음에 정관 규약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래야지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법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어떻게 가야 돼?
되는데 어디 보자 내가 아는 게 어디 있나 이렇게 그러려면 설렁설렁 보셔야 되고 우리 앞에서 개발계획 이런 거 공부할 때도 뒤를 쭉 보다 보면은 아는 단어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답을 맞춰갈 수가 있는 거고 앞에서부터 그 긴 문장 호흡, 문장 호흡이 너무 긴 지문을 또박또박 읽어가시게 되면 내가 장담하는데 시험보다 시험지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듭니다.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시험장 가셔서요 100분 가까이 1차 시험 보시고요 그때 되게 되면 대부분 수험생이 다 내려놓습니다. 아이고 뒤졌구나, 내년에 한 번 더 해야지 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교시 들어가게 되면 아까 그 계획마저도 이제 아무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중개사법 할 때 조금 반짝하다가 공법 때 웬 나 죽었네 큰일 났다 그냥 진짜 계속 공부 시작해갖고 그럼 3교시를 도망을 가 이렇게. 근데 가기도 민망해. 이제 1시간만 더 하면 되는데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해서 마지막에 충격을 받는 데가 세법 보다가 아까 갈 걸 그냥 요렇게 가셔. 근데 그 중에서 붙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시되 길게 가시려면은 자 어떻게 해야 돼? 뒤만 보는 훈련 하셔야 돼. 뒤만 보면 시간이 남아 돌고 어떻다고요? 문제가 보여요. 문제 묻는 게 보여. 근데 또박또박 보시면 절대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1심 2차 겁나 중요한 주제. 너무 간단하지만은 답을 도배하는 주제가 1심 2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가 도시개발 조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합의 설립과 조합원과 임원과 대의원의 총회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요거 다 묶어서 1년에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조합의 설립 동의요건 3가지 필요하죠. 동의라고 하는 거, 인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설립 등기라고 하는 거. 자, 크게 3가지 과정을 거쳐야죠. 다 조합은 성립될 수가 있다. 동의 요건 제일 간단합니다. 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스톱. 여기서 출제 포인트 국제시장의 도폭가게라고 하는 거. 국제시장의 도폭가게라고 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 국토계획법에서는 제외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게 될 테고 도시개발법은 뭐가 된다? 포함이라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된다. 그래서 면적 3분의 1은 개나 소나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헷갈리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면적 3분의 2냐 국공지 면적을 제외하고 면적 3분의 2냐 이게 출제 포인트. 이 도시개발조합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숫자 자체를 갖고 있는 답을 포인트를 뽑지 않습니다. 최근 마지막 문제에서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을 면적 2분의 1 총수 3분의 2에서 틀리게 뽑았어. 근데 그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틀리게 뽑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제일 더러웠던 문제는 면적 3분의 2 이상 또는 총수 2분의 1 이상 환장합니다. 이거거든. 이걸 똔 해서 틀리게 뽑았어. 근데 그 문제도 자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1번 지문에다가 면적 3분의 2 또는 총수 2분의 1 그럼 숫자에 각인이 돼 있는 수험생은 맞구만 3분의 2분의 1 내가 모를 줄 알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맞구만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꼭 1번 찍고 틀려버렸던 그런 케이스. 출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면적을 산정한다. 이게 첫 번째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지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 변경이라고 하는 거,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다 신고하면 된다. 나중에 정비법에서 변신이라고 하는 걸 더럽게 강조를 드리게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안은 경미하기 때문에 이 조합의 정관 중에 조합의 정관에다가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표시하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을 변경할 때 다 신고만 하면 된다. 자, 첫 번째 국공지 면적 포함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 두 번째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면 된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요. 자, 설립 등기 있으면 다 성립을 하게 된다. 설립 등기는 포인트가 안 돼요. 그래서 자세히 문장을 외울 필요도 없어. 읽어봐봤자 뭐 30일 내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런 거 쫓아가면 안 돼. 자, 다시 동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바로 설립인가 누구한테 지정권자. 최근 문제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 인가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국토부 장관이 되겠지만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으면 어떻다? 시도지사가 인가권자가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답이 아니라는 거야.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야. 이것은 두 가지 이슈.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이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면적 3분의 2 이렇게 가게 됩니다.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에 관한 주제.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이 사람이 어떻다? 조합원이 되게 된다. 자,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해서 이 주식회사 대한민국 아닙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그 후보할 때 그거 공약이 그런 거였어. 주식회사 대한민국 개소리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 지분에 따라서 의결권 행사하는 게 아니야. 집값에 따라서 투표권 행사하는 게 아니야. 공화국은 뭐라고요? 자, 보통 평등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법의 영역이다 보니까 면적이 얼마가 됐든 어떻다?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가 투표권 예를, 자, 선거권 얘기를 합니다. 이재용 씨처럼 돈 많은 분도 한 표, 나도 한 표,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이게 공법의 영역이다라고 할 것. 만약에 주식회사 같으면 당연히 지분권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겠지만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답 아니야.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돼. 이 파트에서 답을 뽑고 싶으면 조합원의 의무라는 주제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조합원의 의무라고 해서 바로 일정한 부과금, 연체료 등을 어떻다? 부과금 등을 납부를 해야 된다. 조합이 운영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과금이라는 것을 지금 조합에게 내야 되는데 이 과정 생략하고 조합은 시군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조합은 시군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27회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끄트머리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왜 출제 포인트가 되냐면 이 과정에 겁나 복잡한 얘기가 쭉 나온다고.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서 일정한 경비를 납부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하다가 근데 안 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원래 소송 통해서 받아내면 되는 건데 복잡스럽거든. 그래서 전문적으로 삥 뜯는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뼈대를 하나 잡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 이 다음에 내릴 수 있는 게 수수료 얼마? 100분의 4라고 하는 거. 자, 우리 공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두 군데, 정비법에서 한 군데 수수료 얘기가 나옵니다. 수수료 나오면 무조건 4%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출제 이슈가 되는 건 뭐야? 의무와 관련해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4%라고 하는 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격부터 다 외우신 분입니다. 누가 양아치처럼 의무부터 먼저 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아치처럼 의무부터 외우셔야 돼요. 나머지는 답이 되지 않는 주제다. 임원의 자격이요.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해된다. 이런 것들 답 안 돼. 두 번째 이슈. 겸할 수 없다. 나와 있죠? 제가 공법에서 없다는 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깔아주는데 몇 개 없다가 옳은 표현. 나중에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요. 종전 토지 더 이상 사용식을 할 수 없다.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노력하십시다. 무조건 시험 지문 끄트머리, 지문의 끄트머리 보다는 없다는 거의 90% 이상의 틀린 표현으로 구성한다. 근데 겸할 수 없다는 옳은 표현.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나와 있죠? 감사가 어떻다?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어떻다? 조합을 대표한다. 앞을 보시면 안 돼. 경우수 4개가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바로 자, 임원에 관한 주요 이슈.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주제, 간단한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의원의 자, 29회 때 나왔던 주제.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에 있어서는 어떻다? 대의원에 둘 수 있다. 29회 때 어렵게 구성됐어요. 조합원 수가 100명인 조합에 있어서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옳은 됐어. 아주 어려웠어. 50인 이상의 하나의 예시값이 뭐가 된다? 100인인 경우라고 이렇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할 것이 정비법에서는 100인 이상인 경우 어떻다?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정비법에서는 앞에 도시개발법 50명, 정비법은 100명 이상,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비법은 두어야 한다. 따로 기억하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총회 의결사항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포인트죠. 임원의 선임이라고 하는 거. 임원의 선임은 어떻다?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 나중에 주택법 가면요. 지역조합에 있어서 임원의 선임 해임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다시 비교하십시다. 여기서는 임원의 선임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차이를 내지는 않아 해서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선임은 어떻다? 바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지역주택조합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역조합에서 자 임원의 선임 해임을 위한 총회 자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의 출석을 해야 된다. 29회 때인가 28회 때 나왔던 거. 자 지역조합의 총회 개최할 때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어떻다? 바로 100분의 20 이상이 어떻다?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세 가지를 비교할 거예요. 먼저 도시개발조합에서 임원의 선임은 총회 의결을 거쳐라. 요건 그냥 거의 안 나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역조합에 있어서 임원의 선임 해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지역조합에서 임원의 선임 해임과 관련된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의 출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정비법에서 제일 하이라이트죠. 보궐이사, 보궐감사 선임은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지만 나머지 조합장 등은 무조건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어찌됐든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을 넘나들면서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주제를 출제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의 내용은 또 주의하셔야 안 되고요. 일단 일신이착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지만 답을 많이 뽑았던 주제 일신이착이라고 하는 거 시행자 변경 사유 나머지 보시면 안 돼. 일신이착만 몰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자 바로 조합의 설립 관련해서 동의에 있어서 국제도포 도시개발법에서 다 포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자 인가상 변경 관련해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외 조합원 설립 등기 등으로 성립하는데 일단 두 가지 포인트. 조합원 관련해서는 의무 찾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무 일정한 부과금 등을 조합에 납부를 해야 되는 내지 않게 되면 시군 구청장한테 징수 위탁할 수 있고 살붙이면 수수료 4%. 임원 관련해서 겸할 수 없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 그래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런 사람이 조합원 될 수 있는데 임원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답이 되는 주제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유치한 것들 답을 뽑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의원에 50명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정비법상은 100명 이상인 경우 둬야 한다. 그 다음에 총회 필수 의결상 저는 정계환임 이렇게 외웠었는데 필요 없는 지식 요거 22회 21회 때 나왔던 개념이고 자 나머지는 대강 따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원의 선임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역조합에서 임원 선임 해임 등을 위한 지역조합의 총회 조합원 수 20% 이상의 출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비법에서 임원 관련해서 임원의 선임 해임 모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게 원칙인데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은 어떻다?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시행제에 관한 주제. 잠시 끊었다가 이제 실시객 인가 등 사업 시행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